교사 교육자 추천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 15권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는 옥스퍼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입니다. 세계 1% 인재들의 생각법과 소통법을 옥스퍼드 교육대학원 일본인 최초 교육학 박사인 저자가 2015년에 저술한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준비 과정을 모방하고 사고는 자유롭게 하고 단련되고 열정을 다한 말로 전달하며 개선과 새로운 목표를 위한 피드백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옥스퍼드의 RG겠죠? RG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독특한 교육 방법, 흔들리지 않게 뒷받침되는 철학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독특한 책인데요. 17 괴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하연 학생이 쓴 책인데요. 스스로를 천재로 만든 하연이의 르네상스식 공부법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읽는 내내 저자의 기특하고 아주 위대한 지식 탐구 여정에 감탄하면서도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명문대에 진학하고 독학으로 6개 언어까지 섭렵한 하연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터득한 괴테식 인문학 학습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여러 가지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사나 교육자에게 한 번쯤 이런 책을 읽고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파리드 자카리아가 쓴 책입니다. 인도인으로서 예일 대학을 거쳐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교양 교육이 점점 소외되면서 그 가치를 잃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교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통계와 연구 결과물들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양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없다는 편견이 만연한 오늘의 미국 대학 교육 현장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로스의 책이고요. 대학에서 자유교양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한 책으로 현재 미국 웨슬리안 대학 16대 총장인 저자가 2014년에 저술한 것입니다. 현재도 대학 총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은 특정 전문 기술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개인적, 사회적 삶을 탐색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화는 파편화의 현대적 형태로 관리자 양성 도구로만 여기는 기업 문화의 폐해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도 취업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대기업과의 어떤 연계교육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대학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인트 존스의 고전 100권 공부법입니다. 조한별 씨의 책이고요. 세인트 존스는 4년 동안 고전 100권만 공부하는 대학으로 한국에 잘못 알려져 있죠. 고전 100권 공부는 맞지만 그것은 전체 커리큘럼 가운데 겨우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수학, 과학, 음악, 언어 공부가 나머지 4분의 3을 차지하죠. 아마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인 독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책 선택 제목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세인트 존스 대학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뉴멕시코주 산타페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2개의 캠퍼스로 운영됩니다. 문과 성향이 아닌 인문학 학교로 장학금과 대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은 있지만
엄청나게 비싼 학비임에도 교수 직분의 튜터는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토론하고 글 쓰고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네, 이거는 후쿠하라 마시히로의 책입니다.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정상급 비즈니스 스쿨인 인시아드 MBA와 프랑스 그랑제골 HEC 석사학위, 스쿠바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거쳐 와튼 스쿨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등 세계 인류대학원에서 다수의 관리직 연수를 받은 저자가 세계 최고 인재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학생들에게 한 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우물한 우등생이 프랑스로 유학가서 생각을 권하고 의견을 묻는 공부 방식에 혼란을 겪으며 체험한 생생한 무용담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들을 절절하게 파고듭니다. 자, 다음은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쓴 책이고요. 1982년 일본에서 1992년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한 일본인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여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된 경험담입니다.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보통 사람의 평범한 성장기를 거쳐 정말 연구가와 전성기가 담담한 연구기하고 어떤 자신의 그 학문적 전성기를 담담한 필체로 그려냅니다. 도전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배움의 길은 창조의 여행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종착역은 새로운 자기 발견입니다. 학문의 길을 보여주려 했지만 인생의 의미 있는 철학까지 소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역시 일본인의 그 사이토 다카시, 아주 책 많이 쓰는 사람이죠. 저자의 나라인 일본도 과도한 경쟁과 입시에 의한 학생들의 자살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서열화된 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성공사다리에 오르려는 경쟁과 압박에 의한 공부를 벗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렷한 소신이 매뉴얼처럼 담겨 있습니다. 참 이 책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로 산다는 것, 조노선 코조의 책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그렸고요. 대부분의 교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사고와 행동 양식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글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세상이, 국가가,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생을 만들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혹하게 파헤쳤습니다. 1984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규제와 영악한 전술들이 낱낱이 해부되어 있습니다. 조노선 코졸의 교사로 산다는 것 강력 추천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약간 교육 도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누 파르타넨 책입니다. 북유럽 사회가 행복한 개인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을 키우는 방법이니까 교육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저자가 말하는 노르딕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5개국을 말하죠. 핀란드에서 나서 자라고 미국 남자와 결혼해 뉴욕에 거주하는 저자가 미국과 노르딕의 세계를 살아본 경험은 각종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매우 논리적으로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글 구성의 탄탄함, 논리적 전개에 따른 설득력 등의 매력적인 글솜씨를 더해 참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교육자들에게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버드의 생각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버드라는 말이 하버드라는 이름 단어가 많이 사용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라는 이름을 써서 제목으로 만든 책 중에서 실망스러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버드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하버드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하버드라는 말이 붙은 책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남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배운 뒤에도 부족한 것, 즉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진정한 교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일부 생각 수업을 소개하지만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등의 질문을 통해 진정한 교육과 수업은 무엇인지 숙고하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와 글 쓰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은 좀 두꺼운 책이네요. 네, 그 유명한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입니다. 민주사회의 깃들은 여러 이념을 찾아 명시하고 이들을 교육에 응용하여 공교육의 건설적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 1916년에 나온 책이죠. 민주주의 발달은 과학이라는 실험적 방법의 발달과 생물학의 진화론 및 산업기구의 재편성과 결부됩니다. 그 버트런드 러셀도 이 책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뭐 그런 그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속적 생존 노력은 생명의 본질이며 끊임없는 새로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한 철학자이며 철저하게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주장한 교육자인 저자가 펼치는 교육에 관한 이론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도 매우 적합하고 필수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한 시대와 지역을 상징한 한 철학자의 광범위한 교육개론에 교육의 본질을 되새깁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네, 그 다음에 편견의 종말입니다. 토드 로즈. 저는 이 책을 인생의 책으로도 꼽았습니다. 그만큼 편견이라는 허상이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는지 낱낱이 파헤치는 책이고요. 교육 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 사상가이면서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개개인을 무시한 편견주의자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급진적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편견주의라는 함정은 개미지옥처럼 웬만해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보편적 신용으로 화석처럼 굳어진 사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미국보다는 사회 전 계층과 영역에서 편견주의에 의한 서열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더욱 필요한 주장처럼 보이죠. 그 다음 요것도 역시 교육자가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데요. 당신이 옳다. 정혜신 씨의 책입니다. 공감과 경계를 기본으로 한 실전 무술 같은 정신치유법으로 2018년에 나온 책이죠.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과감히 현재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터득한 심리치유에 관한 이론과 경험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상황에서도 무차별 적용이 가능한 치유에 관한 원형적 강렬함과 간결함을 지닌 공감의 전모를 밝혔다고 자부하는 저자입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 및 자기개발 관련 작가들의 장사 속에 훤히 보이는 그런 자존감 시리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경험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두 번째 교사 교육자를 위한 추천 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약간 교육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쾌락 독서, 문유석의 책입니다. 베스트셀링 개인주의자, 그 다음에 JTBC 드라마인 미스 함무라비의 대본을 집필한 문유석 씨는 판사입니다. 그의 독서 편력에 관한 이야기로 2018년에 나온 책이고요. 저자에게 책 읽기는 언제나 즐거운 놀이였고 재미를 위한 책 읽기 역사는 책 쓰기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공이나 입시 및 지적으로 보이기 등의 목적을 위한 엄선한 양서 읽기 강연은 읽기 자체의 정남이를 떨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혹은 직접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만이 올바른 독서의 길이라고 여겨왔답니다. 여러가지 독서법에 대한
저라는 하지 않습니다만 자신만의 독서 경험에 의한 주관적 판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의 독서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 정리와 더불어 그에 대한 저의 반론도 좀 있기는 하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책에 아무 반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야죠. 항상 이 책이 어떤 책이 주장하는 그게 모두가 진실인 것은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비판적 독서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엄선한 양서가 그래도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추천해 주는 책, 고전이 다 좋지 않지는 않죠. 또 다 나에게 맞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전 중에서 하다못해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나에게 딱 맞는, 취향에 맞는 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책을 고를 때는 그 어떤 편견도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독서가, 훌륭한 독서가가 하더라도 그것이 다 맞지 않다. 역시 우리의 사고의 과정, 공부의 과정, 생각의 과정은 그렇게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항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의 문제, 또 옳고 그름을 떠난 문제, 철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심하는 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죠. 비난하는 사고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 선정에 있어서는 모든 편견을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 3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에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